리더가 업무 수행 책임을 진다는 통찰은 이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드러커는 인간사에서 리더와 보통 사람들 간의 관계는 상존하는 것이다. 만약 리더십의 성과가 높다면 보통 사람도 높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효과적인 리더들은 결과들을 측정한다 라고 드러커는 주장합니다. 리더들은 내가 이 일을 배정받는다면 내가 성취하기를 바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기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약 6개월간 세운 목표들을 적어놓고 매진하다가 6개월 후에 그 목표들 대비 성과를 점검해 보도록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강점을 발휘하여 일을 했는지 결정하도록 해보십시오. 나치가 독일을 지도하게 되던 시기를 경험했던 드러커에겐 리더십을 사람들이 카리스마로 부풀리 연상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창기 드러커의 글들에선 리더라는 표현보다는 매니저라는 용어가 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드러커는 경영을 컨설팅하고 가르치면서 점차 리더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리더십 개념을 경영 관리와 구분하여 경영 관리는 올바르게 일하는 것이고 리더십은 옳은 일을 선택 결정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구분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드러커는 리더십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정의를 하게 되는 바 리더십은 인간의 비전을 보다 높은 시야로 올리는 것이고 인간의 성과를 보다 높은 스탠다드를 끌어올리며 인간의 개성 특성을 통상적인 한계들을 초월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드러커의 정의에 따르면 그 핵심은 성과와 효과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러커가 리더에게서 발견하거나 기대하는 특성들로서 거론한 것들을 그의 저서들을 통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신의 목표들과 당신 팀의 목표들이 기업의 전반적인 미션, 목적들에 제대로 정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비즈니스에 몸담고 있는지로부터 시작해서 경영자와 부하 관리자들 간의 매니저스 레터를 통하여 소통하며 기업의 사명, 목적, 또 팀 개인의 목표들을 조율해 나가는 것을 1년에 두어 차례 정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들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후순위, 즉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 결코 시작하지 않을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한꺼번에 여러 이니셔티브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며 가급적 한 번에 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합니다. 시간은 희소자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후순위의 설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드러커는 계획된 체계적 폐기 개념을 도입하여 시간과 노력의 가치가 없는 프로세스들 또는 활동들을 제거해 나갈 것을 경영자와 리더들에게 강조합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진부해진 오래된 것들을 폐기하는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소중한 시간 사용을 추적 기록하라 하고 미래 예측 결여로 위기의 재발을 야기하거나 프로젝트에 과잉 인력을 배치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회의를 소집하거나 중요성이 없거나 이해하기 힘든 정보를 자꾸 보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주목하고 문제들보다는 기회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에고, 자기 중심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너무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계속 밀고 나가려 하곤 합니다. 한 번만 더 밀어붙이면 성공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해보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창출해낼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일들에 초점을 옮겨서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나서 인력을 배치하고 승진시키도록 해야 하며 주요 활동들과 구성원들의 강점들을 매칭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무엇을 할 것인지가 누가 할 것인지보다 선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리더는 미션을 우선 명확히 한 후에 인재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논쟁이 붙도록 해야 되고 갈채 환호는 숙제를 해오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는 신념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이하게 전원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다른 옵션스들을 신중히 생각해보지 않거나 보스의 경로를 자아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신뢰의 문화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7번째로 모든 의사결정은 외과 의사같이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스템에 개입을 하는 것이어서 충격의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리더들은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특히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리더들은 사람들과 프로젝트들 간의 모든 연계들, 동료들과의 관계들, 또 변화에 대한 인간의 민감성들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영향을 받을 사람들을 확인하고 상담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효과들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8번째로 일이 잘못되어 갈 때 남들을 비난하지 않도록 합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유가 드러커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간혹 중간 관리자들은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부하들을 희생양을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이 잘못되어 갈 때 고위층 리더들도 정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9번째,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 관리자들에게 기업의 미션 달성에 기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CEO에게는 드러커에 의하면 기업들은 사회의 올간, 기관들이어서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사회, 시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결과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로 정기적으로 리더들은 어깨에 달린 계급장들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나 리더들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리더가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 성실을 솔선수범할 때 리더는 부하 직원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